코칭 리더십 3장. 코칭은 감성지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성과 예측에서 감성지능 EQ는 인지능력 IQ보다 두 배나 중요합니다. 데니엘 골만. 코칭은 존재의 방식이다. 코칭은 특정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서 그 상황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을 이끌고 관리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사고방식, 그리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코칭이라는 말이 용어집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코칭이 기본 운영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리더들이 코칭을 받고 코칭 기술을 수용하여 코칭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왜 그렇게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변혁적 코칭은 감성 지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활동을 먼저 해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감성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면 감성 지능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워크숍에서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당신은 이 활동을 통해 감성 지능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 내용을 읽고 바로 자신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활동, 감성지능 경험하기. 어린 시절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말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선생님, 역할 모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땠는지를 아래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해보십시오. 1. 그 사람은 무엇을 했기에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나요? 2. 당신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답을 적어 보세요. 이 활동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실시해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특징과 성질은 국가와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대답도 다음에 열거된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내 말을 경청했다. 나를 믿었다. 나의 도전의식을 깨웠다. 나를 신뢰하고 존중했다. 내게 시간을 보내주고 관심을 보였다. 나를 동등하게 대해줬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기분을 느꼈다. 소중한 사람임을 느꼈다. 자신감을 느꼈다. 안심하고 관심받고 있다고 느꼈다. 나를 응원하고 있다고 느꼈다. 재미있었고 열의를 느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느꼈다. 물론 다른 대답들도 있지만 일관성 있게 이러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감성 지능을 드러내거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역량과 행동이 이론적 이상형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행하기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특별한 인물을 떠올리고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들은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롤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나요? 감성 지능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패러다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성 지능은 고성과를 창출하는 성과 곡선의 상호 의존 단계에 위치합니다. 데니엘 골먼의 감성 지능이 기업에서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진 것은 1995년 이후입니다. 골먼의 연구는 높은 감성 지능, 그는 EQ 또는 EI라고 명명했었는데요. 이러한 감성 지능을 가진 리더들이 성과 향상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감성 지능은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비교해 66% 대 34%로 2배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인관계와 생산성의 측면에서 그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리더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CEO들
성과의 85%가 감성지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성지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은 전문 코치의 전제 조건이며 훌륭한 리더가 되는 열쇠입니다. 감성지능은 대인관계지능 또는 더 간단히 말하면 개인적 사회성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먼 등은 자신감, 공감, 적응력, 변화 촉매제 등 감성지능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대체로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의식, 관계관리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별로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기술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한 기술들을 충분하게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삶의 기술로서의 감성지능. 감성지능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고 아이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곳이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그것을 수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소셜 스킬, 사회적 기술은 친구들이나 어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로 학교는 여러 어린 학생들이 놀이, 구조화된 쌍방향 활동, 코칭을 통해 감성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인식. 감성지능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성지능 이것을 통해서 자기관리, 여기서 자기관리에는 진정성, 유연성, 긍정적 태도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관계관리에는 신뢰, 협력관계, 지원과 도전의식을 고무하는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인식에는 원칙, 탐구적 태도, 판단 배제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사회적 인식이라는 인식, 그리고 자기관리와 관계관리라고 하는 책임, 이런 4가지 영역들이 어우러질 때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자기인식,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대응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성향, 내적 장애 요소, 편향성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내적 요소를 극복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성과 향상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식, 성과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또는 팀과 일할 때 관계를 정리하고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 사람들의 강점, 장애 요소, 동기부여 요소를 찾습니다. 배우겠다는 자세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을 향상시킵니다. 조직인식,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팀, 조직의 목표를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고성과, 학습,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코칭 스타일을 개발합니다. 영적 지능. 우리가 감성 지능의 효과를 정리한 직후 영적 지능의 장점을 옹호하는 책이 여러 권 출판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안 미트로프와 엘리자베스 덴터는 이것을 자기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고 통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로 정의했습니다. 의미와 목적은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와 상호의존적 사고방식의 핵심 동인입니다. 두 사람은 영적 지능에 관한 그들의 책에서 직장 생활에서 의미의 위기를 맞은 36세의 한 비즈니스맨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여기 스웨덴에서 성공한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병든 지구 환경과 공동체 붕괴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와 같은 대기업들이 그런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나의 삶을 바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점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존 맥팔레인이 추천사에 썼듯이 우리의 책임은 조직에서 사람들이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바람 나면서 안전한 모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참가하고 삶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직은 리더들의 코칭 스타일 개발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부 코치들은 1대1 코칭을 통해 감성 지능이 높은 리더의 육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와 코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들은 자각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경청하고 그로우 모델을 따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3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칭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코칭에는 리더와 코치, 그리고 그들의 조직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급 코칭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고급 코칭을 뒷받침해주는 배경과 개념은 5부에서 간단히 소개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상 활동은 사람들이 그들이 되고 싶은 리더와 만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에 자기 자신으로 그려보는 리더는 대개 감성 지능을 구현합니다. 당신의 미래 자화상은 내가 설명하는 감성 지능의 어떠한 특징들을 가장 많이 구현하고 있나요? 현재를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이러한 특징들을 얼마나 많이 구현하고 있나요? 집중할 특징을 한 가지 골라서 직장에서 시도해 보십시오. 자기 개발을 위해 코칭을 받고 싶다면 코칭 질문 툴키트에 자기 코칭 연습을 맞춰 오십시오. 질문 가방 1에 있습니다. 활동, 상상하기. 양발을 바닥에 디딘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발 밑에 바닥을 느껴보십시오. 어깨를 돌려서 풀어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명료함과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걱정과 우려를 내뱉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이제 맑은 날을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서 거리가 어떤 모습이고 그 거리를 걷는 기분이 어떤지를 생각하십시오. 잠시 후 당신은 반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미래의 당신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당신은 리더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걸어가면서 미래의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인사를 건넬까요?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무엇이 보이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늘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세요. 이제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현재의 상태로 의식을 되돌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상쾌함과 새로운 활력과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상상을 마치면서 상상한 내용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세요. 지배 원칙. 감성 지능이 뛰어난 리더들이 사람들에게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배 원칙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성공하는 리더들은 명령과 통제가 아닌 코칭 스타일로 사람들을 이끌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보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대우받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시, 명령, 횡포, 수직적 질서는 힘을 잃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즐거움을 원합니다. 리더십 스타일은 성과를 결정하고 코칭 스타일은 최고의 성과를 낳습니다. 성과와 리더십 사이의 관계는 수많은 문헌에서 다뤄졌습니다. 어떤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마다할 수 하겠나요? 이는 공적인 분야와 민간 분야의 모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직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리더와 직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것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식, 책임,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리더십 능력에 초석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리더는 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인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코칭은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오늘날 모든 분야, 모든 기관, 모든 국가에서 리더십 부재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이나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외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인스턴트 메시지, 경제위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 등은 외적 환경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외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코치로서의 리더 역할이 고성과 문화를 창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